정확한 정보의 중심지 생생정보통 5월 19일 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이 성년의 날입니다. 그래요. 만 20세가 된 분들에게 빨간 장미와 향수 그리고 키스를 어우 설레. 키스를 선물하는 날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쉽죠?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일단 성년이 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선물의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빨간 장미와 향수는 성년이 되면서 삶을 좀 더 열정적이고 향기롭게 시작하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조충현 씨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그 키스는 영원한 사랑을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나저나요. 네. 예,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육사 지방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와 관련된 아주 핵심 정보들을 모아서 생생 기획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오늘 첫 순서는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서울의 한 박물관. 들어서자마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꼬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같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리 해보는 투표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 서툴지만 투표용지도 발급받아보고 선거 도장도 직접 찍어보는데요. 모의 투표이긴 하지만 처음 해보는 투표 체험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점? 투표하는 거. 학교에서만 하던 거랑 달라서 재미있었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해보고 싶어요. 이처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곧 선거. 그렇다면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고 하는 곳이 어느 행정부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네,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선거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관리, 그리고 공명선거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는 별도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공직선거뿐만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나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또 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나 농수축협조합장 선거,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 선거나 학교 선거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그 시작을 알 수 있는데요. 좀처럼 보기 힘든 자료에 관람객들은 시선 집중!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1948년 최초의 선거부터 지난 65년간의 우리나라의 역대 투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 민준아,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나무 옆에 저게 통이라고 해야 되나? 신기하다. 탄피네, 탄피. 1970년대까지는 대나무나 탄피가 기표 연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선거 포스터 기호 표시도 지금과 좀 다른데요. 어렸을 때 노인네분들은 글 모르는 사람들이 시골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다가 하면 모르지 저렇게 해놔야지 알지. 그때 그 시절 선거의 추억들, 이젠 더 이상 만나볼 수 없는 진풍경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선거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선거가 판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예 막걸리 장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래 퍼주는 걸로. 당시만 해도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돈으로 표를 확보하는 금권 선거가 난무했는데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며 일명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3년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됐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정선거를 목표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올바른 선거 문화의 기초를 쌓아갔는데요. 1989년엔 최초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 금권 선거가 사라지고 정책 선거, 불법 선거 문화로 바뀌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변화했는데요. 벽화 그리기, 플래시몹 등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를 시작한 것.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곤 육사 지방선거 투표로 응원하세요라는 공식 홍보 슬로건에 따라서 홍보대사들과 함께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공익광고 촬영도 진행했었는데요. 이현주 아나운서죠.
TV 캠페인이나 또는 신문 광고, 그리고 포스터나 현수막, 그리고 온라인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관리감독. 공정선거지원단이 현장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에 의해서만 선거운동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비후보자 기간에 맞춰서 활동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공정선거지원단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이번 제6회 지방선거를 대비를 해서 이 공정선거지원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일반인 지원자 중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공무집행자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 아래 정치관계법 안내 및 선거 부정감시 등 공명선거를 위한 현장 활동을 하게 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활동도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제한되는 사례나 금지 사례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위법이 없도록 선거법을 안내하는 것도 주요 업무. 정치자금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 부분은 정치자금 관리 면으로 보시면 돼요. 공정선거지원단 활동해보니 어떠세요? 지원단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선거법이나 정치관계법을 좀 접하게 됐고 또 활동을 하면서 이 선거나 이 선거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민의 한 표가 소중한지를 좀 더 알게 됐죠. 거리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의 선거법 위반 감시 감독은 계속됩니다. 과연 요 현수막 무엇이 문제일까요? 5월 14일자로 법률 개정이 되면서 정당이나 이름 표시를 하지 못하게끔 바뀌었는데 아직 게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시정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법 위반 현수막 구분할 수 있겠죠? 잠깐 나도 위반할 수 있는 선거법 알려드릴게요. SNS에 투표 인증 사진 많이 올리시죠? 투표소 앞이나 투표 확인증, 도장 사진 허용되지만 투표 당일 사진을 게시하면서 후보 지지 문구를 쓰면 불법 행위,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나 반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정 후보와 정당을 비하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또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한 사람이 특정 후보 지지자일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 주의하세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 6.4 지방선거도 공명선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